부동산 불패신화는 사이비 종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부동산 몰빵은 한국을 죽이는 거다. 암적 존재와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돈이 없으면 집은 쳐다도 보지 마라. 일단 불패신화는 사이비 종교다 그러는데 저는 하락론이 드디어 이제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는 장로회고 그쪽은 사이비 종교인 것 같다는 거야. 이거 정론인가요? 정론이죠. 아니 실제로 10년을 놓고 봐봐 어떻게 됐냐고. 20년을 놓고 봐봐 어떻게 됐냐고. 30년을 놓고 봐봐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에이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망할 거예요. 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쵸. 출산율 보세요. 그렇죠. 서울 인구 줄어드는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고 이러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요. 네. 사회 현상이잖아요. 사회 현상을 분석해야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틀리고 생각하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으면 그거에 일단은 적응을 해야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잘못된 사회 현상을 바로잡아야죠. 그럼 정치를 하시면 되죠. 정치를 그만두고 그냥 정치를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러려면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 뭐야? 본인 자신도 바꾸는 게 어렵지 않던가? 아침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본인 자신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남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러니까 이랬으면 하는 거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채널 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이 이거거든. 노력하세요. 아끼세요. 싫거든. 그렇잖아요. 싫거든. 노력하세요. 아끼세요. 싫거든. 나 지금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하라는 거야? 이게 공평한 거야? 나 회사 다니는데 뼈 빠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집 사가지고 열심히 빚 갚는 사람들은 회사 안 다녀? 추가로 거기다가 빚까지 내가지고 열심히 아끼고 알뜰살뜰 하면서 빚까지 갚아가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집 하나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게 올바른 세상이에요? 아니면 그냥 회사만 열심히 다니는 게 올바른 세상이에요? 내 말이 그거야. 본인을 바꾸라니까? 왜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 집값이 폭락하면 되죠? 집값이 폭락하잖아. 폭락 잘 안 하겠지만 폭락했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는 항상 그렇지만 나는 오늘 집이 하나 있어야 돼.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간에.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든가 아니면 전세 월세를 들어가겠지. 그래서 아무도 안 사.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전세하고 월세가 오를 거 아니야. 그럼 전세하고 월세가 올라.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가 올랐다고 쳐.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씩 하는 월세가 집을 안 짓고 돈은 늘어나니까 200만 원이 됐어.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생각할 거야. 내가 5억이 있는데 은행에 넣어놨더니 이자를 1.5%를 주네? 와, 거기다가 또 15.4%를 또 떼네? 그래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가지고 종합과세도 되려 그러네? 열받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야? 근데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5억 주고 사면은 한 달에 월세가 200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1년이면 2,400만 원이니까 4.8%야 수익률이. 야, 은행에 넣으면 1.5%인데 4.8%면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겠어요? 집을 사겠어요? 집을 삽니다. 생각이 있으면 집을 사겠죠. 월세 내는 것보다 집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집을 사겠죠. 그럼 집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어디까지 오를까요? 일단 은행 이자의 역수보다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렇죠? 은행 이자의 역수보다는 더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월세 받는 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더 유리할 때까지 계속 오르게 된다는 거지.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다시 시장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지. 가격이 오른다니까?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자, 이렇게 진짜 간단한 건데 보세요. 자본주의는 뭐야? 자본주의는 인플레를 숙주로 하는 거잖아. 네. 이거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자, 보세요. 우리가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되나요? 그냥? 아니요. 책을 막 억수로 아니요. 죽을 때까지 책을 읽어 막. 아니요. 나는 이런 사람도 봤어. 죽기 전에 10,00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다. 이런 국어 선생님도 봤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내가 책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게 한탄하는 분도 계셨는데, 자, 이런 이제 조선시대에 책 보고 청빈낙도 들어봐. 청빈낙도. 책 보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이제 팔베개하고 누우니 이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이야기잖아. 네. 그러면 처자책들은 어떻게 살고 있겠어 지금? 뼈 빠지. 그렇지. 자기만 논한 거지 그냥. 그래서 논한 거지. 자취 이상가 수지 얻어먹고 다니는 거지. 자, 그래서 뭐냐면 나 이런 생각해. 우리가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예를 들면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옷이 없어가지고 막 예쁜 옷을 찾는 건 아니잖아. 지금은 세상은 풍요롭잖아, 그죠? 그 풍요로운 세상이잖아. 그 유토피아 들어보죠? 유토피아? 그게 유토피아가 있잖아요. 지금 유토피아가 뭐라더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세상.
이런 거야 다. 지금 우리가 이미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거야. 아. 거기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미 주 40시간 근무에다가 뭐 주말에는 쉬고 막 다 이런 거야. 아, 그게 그 유토피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토피아라는 단어만 생각하잖아. 그 내용은 그 사람이 생각한 건데 이런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유토피아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치? 뭐 이미 풍요로운 세상이라는 거지. 지금 뭐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더 좋은 게 있냐 없냐를 생각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물질이 많으면 좀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팩트죠. 뭐 그렇게 뭐 그게 올바른 거다 아닌가 이런 걸 떠나서 팩트죠. 자, 그러면 그 물질은 어디서 오는 걸까?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왜 그걸 만들까? 그거를 만드는 게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니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더 돈을 벌려고 이기심에서 만든 거라고. 유튜브로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파해서 여러분들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 사이드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돈 안 되면 할 거야? 돈 안 돼도 그냥 막 빚내가지고 막 대출 내가지고 막 하고 땡빚 내서 막 여러분들의 부를 위해서 난 막 대출 받아. 선생님 오디오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럼 오디오도 장비가 지금 3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짜리를 바꿔야 되나? 땡빚 내가지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잘 되려고 만든 거야. 우리가 회사 가기 전에 쌀 농사를 짓고 회사를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누군가가 쌀을 팔아서 우리한테 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은 왜 쌀 농사를 지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야. 쌀 농사가 돈이 안 되면 다 그만두고 수입해서 먹겠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야지 물질이 많이 생기고 그 물질이 많은 물질들로 인해서 풍요를 더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일할까? 그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300년 전에 한 거잖아. 그게 국부론이잖아요. 당신이 저녁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빵집 주인의 자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봐봐. 올해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년에 105만 원을 벌어야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올해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내년에 95만 원을 벌어. 그럼 기분이 좋아 안 나빠? 슬퍼요. 자, 근데 올해 우리 마을에 모든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후랭이님이 100만 원을 열심히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후랭이님은 내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만 원밖에 벌 수가 없어요. 왜?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럼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요. 안 하죠. 그래서 뭐냐면 5만 원을 더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랭이님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제 올해는 100만 원 벌었는데 105만 원을 버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랭이님이 열심히 해서 생긴 부산물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발전하는 게 자본주의인 거지. 이게 30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국부론부터 시작한 자본주의인 거지. 자, 이 자본주의가 훨씬 더 공산주의 시스템보다 이 이득이라는 거를 소련하고 중국 사람들이 100년 동안 몸빵하면서 증명을 했잖아. 몸빵. 증명했잖아. 초반에는 잘 몰랐어. 그래서 시장도 계획 경제를 하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로 해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시장 자유를 맡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물론 그래서 그게 병폐가 와가지고 뭐 케인즈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둘이서 뭐 신자유주의 이런 거 막 싸우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맡기고 정부는 꼭 필요할 때만 개입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더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어렵나? 그러니까 이게 어렵나? 아니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이게 어렵나? 깜짝 놀랐어. 배급해줘야 되는 거야? 집도 배급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봐야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똑같은 걸 주는데 왜 내가 더 열심히 하냐고. 그렇잖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50점이야? 왜? 다른 친구들이 다 평균이 50점이야 임마. 나는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30점 받았는데 너는 50점이야. 왜요? 평균이 50점이야. 그러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공부를 잘해도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 그 일로 넣어보지. 그러니까 그래서 계획경제니 뭐 공산주의니 이런 게 망한 거죠. 왜 사람을 더 열심히 만들지 않기, 좀 더 열심히 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초반에는 차이가 좀 났어요. 걔네들이 더 잘 나갔어요. 뭐 동물농장에도 나오잖아요. 처음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동독 애들이 막 유성도 잘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랬고 막 자기 뭐 운동 잘하는 남녀끼리 결혼시켜가지고 애 낳아 그것도 운동시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진짜 그랬어. 충분히 가능해요. 그쪽은. 그랬다고 옛날에 동독에서 막 그랬다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자본주의는 인플레를 먹고 숙주로 자라는 괴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는 계속 돈을 찍어야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게 너무 과하면 하이퍼가 와갖고 망하지만 적당히 잘 찍어주는 거.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이 일하게 만든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거 돈으로. 그거잖아.
그럼 뭐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M2 늘어난 걸 보면은 한 번도 거의 줄은 적이 없고 계속 늘어나요. 그래프를 보여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몇 번을 보여줬어. 그래서 그 소리는 뭐냐면 M2가 뭔지는 알겠지? 유동성. 나도 잘 모르지만 동네 아재지만 찾아보면 알잖아요. 학교 때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주의는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기 엄청 큰 바스켓 다라이가 있어. 엄청 큰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니까 딴 데를 못 가는 거야. 다라이가 뭐냐? 다라이가 엄청 큰 욕조에다가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은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물이 계속 나오면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틀어놓은 게 뭐냐면 유동성. 돈을 계속 찍는 거지. 조금씩. 너무 많이 찍으면 욕조가 넘치니까 적당히 계속 꾸준히 물을 이렇게 틀어놓는 거지. 조금씩. 그럼 어떻게 돼요? 욕조가 이만하니까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자세히 해봐요. 집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으로 확장을 해보자.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공간이야. 그 욕조가 있어. 근데 거기다 물을 계속 틀면 어떻게 돼요? 수위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 욕조가 좋아졌어, 갑자기? 아니지, 하나도 안 좋아졌지. 근데 물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물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좋아졌냐고, 갑자기. 30년 된 아파트가 갑자기 20억이 뛰었어. 그러면 갑자기 막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보고 안녕하세요, 막 들어오세요, 막 이러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밥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막 빨래 벗어놓으면 들고 가가지고 다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입혀주냐? 아니잖아. 근데 왜 집값이 오르냐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집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러면 서울이라는 주택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생각해보자. 아파트 시장이라는 공간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거를 가격이 너무 빠르게 안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욕조를 더 큰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뭐냐면 주택시장을 공간을 더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파트 시장을 더 만들면. 그게 뭐야? 신규 공급이잖아요.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면 물을 받을 공간들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오히려는 공급이 엄청 많이 늘어나면 반대로 이게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금융 위기가 아닌 대공급으로 막은 적이 있잖아. 그게 91년부터 96년 1기 신도시 입주할 때 그때였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가격이 91년부터 96년까지 계속 안 올랐어요. 안정됐다고요. 그게 왜? 위기가 있었어? 아니잖아. 공급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동성을 자본주의라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이 유동성을 물을 채워줄 공간을 계속 넓힘으로 인해서 가격이 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시가총액은 똑같아.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서울에 신규 공급이 되냐고.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이제 하락론자들도 알더라 이제. 그러면 집을 많이 지어주면 되는데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우리 또 그 전 시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47%를 그냥 해제하셨잖아. 날렸죠. 그래서 그거 날리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공급이 없을 거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그 주장이 절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10년까지는 모르겠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10년을 예측해. 3, 4년은 확실히 서울은 40년 만에 최저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라는 숫자로 다 봤죠. 숫자로 다 봤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욕조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작아지게 생겼는데. 욕조 마개를 빼야 된답니다. 욕조 마개 빼면 목욕은 어떻게 하죠? 이걸 빼야 된답니다. 물을. 그러면 빼면 목욕은 어떻게 하냐고. 대청소를 해야 된답니다. 그럼 그게 욕조야? 그러면 그게 밑 빠진 항아리지? 그 목욕은 어디서 하냐고. 그러면 하지 마. 냄새나게 세수만 하고 다녀. 그러면 여기는 샥 까놓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서울의 공급이 아직도 안 될 거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야. 그런데 집이 그렇게 해서 오르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공급을 개인이 할 수 있냐 이거지. 개인이. 안 되잖아요. 그 지난주에 나와서 내가 한 이야기 이거잖아. 아니 개인이 집을 공급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민간 건설사들한테 계속 맡기고 있는데 그지?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더 장려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다 종부세다 막 각종 규제를 등등등 해놓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 그런데 집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돈은 계속 쏟아지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 더 빨리 올라. 근데 그 원인을 자기들이 공급 안 했음을 인정하고 그걸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인정을 하고 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지. 국정 목표가 집값 잡는 나라는 없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공급을 더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입자들을 더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맨날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전세제도는 선진하지 않대. 무슨 소리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 중에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가 세계 6위예요.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에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고 따라해야지. 아직도 4대주의 같은 거지. 아직도 우리나라가 막 되게 막 80년대 새벽정이 울렸는데 이런 시대인 줄 알고 있나 봐. 전부 다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되는데, 야, 이미 선진국이야. 뭘 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라고. 세계 6위라고, 세계 6위. 일본 제낀 지 오래됐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월세로 가야 된다고. 오늘도 미국처럼. 미국이나 유럽처럼 월세로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전세제도 자체가 뭐 이렇게 미개한 거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다. 아니, 우리가 선진국이야. 전세제도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공급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데, 스스로 규제하면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데, 단기적으로 공급이 없으면 집값이 올라요. 집값이 오르면 앞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집값이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세입자들을 보호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야, 지네들이 공급 안 해놓고 그 결과로 집값이 오르니까 이거 봐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주택이 잘못한 거야. 봐봐라, 이 애가 집을 얼마나 많이 샀냐. 다주택 줘줘야겠지? 줘줘. 그래서 다주택을 줘줬어. 집이 또 오르네? 아씨, 뭐지? 다주택을 줘줬는데 집이 왜 오르는 거야? 아, 법인이 집을 사고 있습니다. 법인도 줘줘. 법인을 줘줬어. 또 오르네? 뭐지? 뭐지? 연끌족들이 집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연끌족이 문제네. 연끌족을 막 온갖 조롱하면서 연끌족이 문제다 어쩌다 막 이러는데, 그랬어. 그리고 이제 정권이 멸망했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국가가 공급을 열심히 안 한 탓을 일개 개인에게 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안 됐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했어, 앞으로. 더 많이 오르겠지. 그러면 또 더 개인들을 쪼이겠지. 결국 이 똘똘한 한 채가 지금 문제래. 똘똘한 한 채가 문제인 이유는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가 문제인 이유는 집을 많이 안 줘서 그런 건데, 똘똘한 한 채가 문제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집을 안 줬어요. 그죠? 그리고 규제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안 늘어났어요. 거기다 서울시에서는 또 합심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집을 사는 게 다주택이 문제라 그래갖고 다주택에다가 양도세 준 거 때리고 취득세 준 거 때리고 종부세 준 거 때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를 갖고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다주택 하지 말라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가지고 집을 정리하고 뭉쳐가지고 돈이 남네? 그러면 돈이 남으니까 좀 더 한 채는 좋은 걸 사야지, 비싼 데로 가고. 이러면서 사회적인 현상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그렇게 밀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지금 많이 오르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문제래, 이제 또. 똘똘한 한 채를 조져야 되겠네. 똘똘한 한 채 조지겠지. 그러면 또 똘똘한 한 채를 조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겠지. 그럼 또 가액으로 하자고 또 그러잖아. 네. 가액으로 그게 왜 안 될까요? 가액으로. 지방에 2채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 비싼 거 한 채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 비싼 거 한 채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봐서 되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니까 똘똘한 한 채를 줘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는 안 되는구나. 팔고 이제 집을 사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팔고 2채로 바꾸겠어요? 갭 투자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한 채는 무조건 새로 줘야 되는데 갭 투자도 못 하는데. 그리고 되겠냐 이거. 그리고 지방 내려가고 지방에서 막 여러 개 막 사주고 이러겠어요? 그러면 또 다주택자가 문제라며. 그래서 또 오르면 다주택자가 문제라고 또 조지고. 또 똘똘한 채가 또 조지고 이럴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 배가 아픈데 머리에다 계속 빨간 약만 바르면 낫냐고. 효과는 있어 보이지. 머리에다 빨간 약을 바르면 저분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배를 고치려고 하는 분이구나. 이런 효과는 있지. 나라에서 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이마에다가 아까진기를 바르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지. 근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냐고. 아까진기만 계속 바르고 있는데. 배가 아픈데 이마에다 아까진기 바르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너무 답답하다, 이게. 너무 답답해. 근데 이제 이 현상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없으니까 똘똘한 사람들은 이제 눈치챈 거지. 그러면 집을 사면 되겠네. 그래서 2024년에 2025년에 뭐라 했어? 올해 안 사면 내년에 후회한다. 그런 말 했던 게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 똑똑한 사람들은.